자, 이 시간은 특강 시간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미중 국제정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체제 싸움이거든요. 체제 싸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제 국내적으로만 왜 이런 일이 있어? 저 친중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런 게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 넘겨서 보면 이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25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MAGA예요. 마가. 이게 뭐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다시 미국을 이제 위대한 나라로,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은 혁명적으로 변화가고 있는데, 미국의 색깔도 완전히 기독교적 색깔로 바뀌고 있어요.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길거리에서 못하게 했던 이 나라였거든요. 그 하고 동성애, 그리고 이번에 뭘 하냐면은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군대의 동성애자들, 중성자들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 그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절대 강자가 됐을 때는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싸우려고 대드는 자가 없다. 그동안 중국이요, 중국몽을 꿈꾼다고 하면서 세계 최강, 미국이 내 손아귀에 들어올 거다 그랬거든요. 겁없이 까불었거든요. 절대 미국이 최강국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도 지금 그 유럽의 국가들도 그동안 미국하고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도 지금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가버리니까 그 앞에 다 굽실대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망하고 있는 중국의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넘겨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제일 다급해진 게 누구냐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인데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중국에 다급해진 중국 시진핑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중국이 제일 꿈꾸게 보면 중국몽을 외치면서 세계 패권을 꿈꾸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최강 국가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데다가 돈 빌려주고 돈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꺾였느냐면, 트럼프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2017년부터 2021년도 이때에 이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트럼프가 경제적인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의 의도적인 거라는 거가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난관이 완전히 어렵게 됐어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모든 걸 했거든요.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 안 되게 하려고 모든 언론도 해리스가 된다고 그래서 해리스가, 모든 언론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부정선거 준비를 다 했는데, 이걸 깨트렸던 분이 누구냐? 한국에 작년 7월 때 와서 부정선거를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듣고 갔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까지 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약한 자가 아니요. 그냥 어쩌다 기분 나쁘니까 비상계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요. 치밀하게 된 거죠.
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검사가 되는데 구수생이요, 구수생. 빠끔이라고 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빠끔이지.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보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에 그 한중일을 딱 복원시키잖아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2024년도에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왜? 경제적 제재를 하니까.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왼쪽을 한번 볼게요. 2023년 12월 29일 현재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가 9억 6,400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9만 원 정도 겨우 벌어서 사는 사람이 이 6억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6억 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집을 너무 많이 져놨는데 집이 지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 일어나고 있고, 2021년도에 중국의 적자가 연간 9천억으로 나왔어요. 9천억. 그래서 중국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6%가 이자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번에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 중국 물건은 싼 맛에 사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매긴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로 친중 친북 세력들이 긴장했거든요. 이 인간 보세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중국을 집착거리냐? 그냥 가서 쉐쉐, 대만에 가서도 쉐쉐, 그냥 알랑방구만 끼면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완전 중국에다 넘기려고 한 거예요, 이 인간들은. 여기 긴장하는 친북 세력, 친중 친북 세력들 거기 볼게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 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계는 중국, 북한, 러시아로 기울었다.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 기울어 버린 거예요. 친중 친북 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청정지역에서 마약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어요. 이 마약 제조를 어디서 하느냐? 중국에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마약이 120%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친중 세력. 이번에 마약 단속 하겠다 그랬더니 예산을 얼마로 줄여놨어요? 마약 단속 하지 말라고? 빵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반란 세력들이고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에게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윤 대통령을 저들이 탄핵을 하려고 했느냐? 그 밑에 한번 보여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이러한 세력들, 이런 세력이 누구죠? 친중 친북 세력들입니다. 이 친중은 중국의 예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PD라고 그래. PD. 종북 세력,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NL이라고 그래. NL. 그런데 이 종북 세력과 친북 세력, 그래서 NL의 대표가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다 우리나라가 그냥 그 문재인이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다 벌려놓고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중국에 가서 그 찬밥 무시당하고 있어도 거기가 있었잖아요. 혼밥하고 혼자 밥 먹고, 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딱 들어서자마자 윤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복원시켜 버렸어요. 한미일 공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더 강화되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고 북한도 딱 견제해 버리니까 북한 애들은 아예 모든 그 철도도 끊어버리고, 요즘에 보면
그 도라산에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다 쥐들이 이 철망에서 벽돌을 쌓더구만. 이게 미친 벽돌 그거 한번 몇 번 때리면 무너지는 걸. 응?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을 이 세력의 토착 외구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탄핵을 외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3개월 뒤에 한 게 탄핵을 외친 거예요. 쟤네들이 이번에 탄핵한 거가 아니라 이미 되고 3개월도 안 돼서 탄핵한 거예요. 그 이유는 친중, 친북, 친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대죠. 잘했죠. 그래서 이 넘겨서 보시면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아의 최고 담당자,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왼쪽에 보면 국무부 장관이었던 아시아 최고 담당자인 커트 캠벨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를 바꿔놓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에? 이런 말을 했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모든 균형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이렇게 기울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축을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동북아시아의 최고 전문가인 고든창, 이분도 미국의 아주 그 전술 전략가예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돕기 위해 깡패 전술을 쓰고 있다. 이거 미국의 고든창이 한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반란 세력이죠.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야. 이게 이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이게 윤 대통령이 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한 얘기야, 이게요. 그래서 뭐란 거니?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돕기 위해 깡패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29건 탄핵했잖아요. 이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뭘 배반했다고?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권을 장악할 경우 그들은 한국을 중국에 팔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고든창이라는 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자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 보세요. 이재명이한테 그 부정선거로 약 13% 올려놨었거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윤 대통령이 표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지, 그보다 조금만 적게 나왔으면 끝난 거지, 대한민국은. 오른쪽에 볼게요. 중국, 북한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 누가 그랬죠?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 부정선거 척결한다고. 자, 그거 읽어볼게요. 친중, 친북 정치계를 개혁하고 중국, 북한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거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언론들이 다 이 종북 언론 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귀, 코가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방송, TV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된다니까. 다 넘어가, 여러분들이. 거짓 뉴스라고.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할 때는 거짓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장학일 TV, 정광훈 TV, 그 다음에 요즘 우파 TV들 많아요. 그런 데 보는데
그런데 저는 아주 교육적인 면으로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다 자료 찾아서 여러분 이거 다 만들어 주잖아. 이거 누가 이걸 하냐고.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이게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한국경제, 위크리트, RTI, 중앙방송국, 출처 거기서 나온 거 다 다운받아서 이거 다 만든 거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중국은 결국 친중 친북 세력들을 동원해서 미국과 맞서기에 싸우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요, 미군 대사관 앞에 가서 왜 그 반란 세력인 이 한독수 편을 드느냐고 그걸 써붙여놨어요. 오히려 저들은 반대로 가는 세력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명과 대통령직을 내놓은 거잖아요. 뭐 이분이야 뭐 자식 있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관련 기사를 한번 보면요, 고든창이 한 얘기입니다. 고든창 아까 얘기했죠. 고든창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의 위험한 행태를 보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그렇죠? 저 뒤에 저쪽에 그리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평가하는 거야. 제대로 된 데서는 윤 대통령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령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뉴스 가운데 보수 뉴스로 아주 신뢰하는 게 퍽스뉴스거든요. 지금 다른 건 믿을 거 없어요. CNA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폭스뉴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폭스뉴스 계열 매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교인들도 에이 어떤 분은 이래요. 대한민국 공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공산화로 넘어가냐고. 여러분 법을 얘들이 4025가지를 뜯어 고쳤는데 그 내용의 전체가 공산화되는 길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동산하는 젊은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가 거기 가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이 바뀌어지면서 토지 원장이 토지대장으로 바뀌어지면서 토지거래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찾아봐라. 이게요 관이 주도해요. 관이 내 땅을 내가 못 팔어. 내가 땅을 사고 싶어도 내가 못 사. 관에서 승인해 줘야 돼. 이렇게 법을 바꿔놓은 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 공산화로 가는 중국으로 다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이 다 지금 하부 조직까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 평론가 고든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 탄핵의 최대 패배자는 자유세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진다면 자유세계가 지는 것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가치로 하는 나라가 지는 것과 같다. 자유체계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안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겁없이 제명이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 탄핵 소추 사유에서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탄핵할 때 1차에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그 탄핵이 안 됐죠. 200석이 안 돼갖고 안 됐잖아요. 그때 탄핵 사유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예? 여기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에 하나인 한미일 공조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것에 탄핵 사유야. 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까이 안 하고 친중으로 안 가고 친일로 가고 친미로 갔다. 이걸 가니까 미국 그 VA 뉴스에서 2024년 12월 14일 날 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야당들이 한미관계 및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명시할 만큼 반대하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반대하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우리는 미군은 영원히 떠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 떠나고 난 뒤에 전쟁 안 난 나라 없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독일도 미군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 전문가들이 미국, 한국, 일본 공조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냐 하면서 이걸 딱 하니까 요걸 2차 할 때 뺐어요. 빼가지고 통과시켰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반응, 2차 탄핵 소추안에서 외교 관련 문단이 삭제된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물은 거야. 미국을 의식한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친중 세력이라는 거예요. 친중 세력.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괴롭게 이렇게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게요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있어요. 넘겨서 보십시다. 미국은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중국의 세력 균형에 대한 건데,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다시요. 미국은 어디가 성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중국이. 자기네가 최고가 되겠다. 중국이 정복하면 전부 다 공산화되고 예속이 돼서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 거기는 무신론이잖아. 무신론주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성장을 원하지 않고 한국, 미국, 일본 완전한 공조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 미국, 일본이 딱 공조해가지고 뭘 하는 거냐? 중국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다. 힘 못 쓰게 만든다. 자,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원을 보세요. 왼쪽에 중국이 빨간 걸로 돼 있죠. 오른쪽에 파란 걸로 미국이 돼 있죠. 미국이 큽니까? 중국이 큽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더 세다 이거야. 중국보다 현재. 에?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보다 크죠. 그렇죠? 일본이 지금 러시아보다 더 커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이. 그리고 북한하고 북한이 커요? 한국이 커요? 한국이 커요. 그러니까 중국은 친중 세력을 이용하는데 자기들이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네들 힘이 딸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땡기려고 하느냐?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땡기면 자기들이 균형이 맞는다는 거야.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는 자기네가 패권을 잡고 싸워볼 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딱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미국과 일본과 이 한국이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힘의 축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한국을 중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네 힘의 균형을 뺏기려고 할까요? 절대 안 뺏기죠. 그러니까 한국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최전선이요, 러시아, 북한, 중국, 여기에서 경계선이요, 우리가 넘어가면 일본까지도 이렇게 힘의 균형이 쏠려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여기에 뚱딴지 거지 같은 이재명이가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우리 민족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뭐냐면, 전쟁은 절대 반대다. 오른쪽 빨간 칸에 누구도 안 덤빌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나하고 싸우겠어요? 자기 또래 만만한 놈하고 싸우죠. 대한민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까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군사훈련 하지 마라. 대한민국 왜 군인들 지난번에 국군의 날 행사했다고 좀 저속한 말로 하면 지랄 발광을 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세요.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뭐냐면, 미국 산업 살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트럼프는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니까, 그래서 뭐랬냐면 중국 관세 60%에서 100% 올리겠다, 중국 거를. 그리고 미국 빈곤층을 살리는 국경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여기에 얼마를 추방하겠다고 그러냐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여기에 중국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나라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마약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걸 어지럽히고 있고, 페미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은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힌두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슬람 이런 데를 추방시키겠다. 거짓된 자들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가서 불필요한 전쟁 금지, 막강한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보강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한테 뭘 요구했죠? 배 만드는 일에 대한민국이 협조해야 돼.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넘겨서 보시면, 자, 미국은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면 미국이 어디에다 힘을 쓰고 있느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내가 글씨 항공모함의 위치를 보면 미국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모함이 뜨잖아요. 항공모함이 뜨면 그 안에 전투기, 그 옆에 있는 어마어마한 군함들, 군사력 막강하게 붙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 이런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잖아요. 한 번 오는데 몇 조의 돈이 들어가요. 이런 엄청난 배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저쪽에 보면 지금 미국의 이 항공모함들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걸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대한민국 중심으로 쭉 배가 몇 대가 거기 가 있는가 보면 5대가 가 있어요. 10개 정도 항공모함 중에서 이쪽에 대한민국에 제일 측근에 가까이 가 있는 게 3개,
그리고 양쪽으로 가 있는 게 2개, 이 밑으로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이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느냐? 중국을 견제하려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한국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요, 이게 삼면이 바다잖아. 조금 더 이게 시원찮아서 하나 더 넘겨줘. 보면은 미국은 철저히, 다시 말하지만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예? 자기 우선주의예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왜 그러냐? 중국을 막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연합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힘을 얻게 될 경우에는 미군은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해야 돼요. 여기가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택을 절대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옆에 지도를 보세요. 저쪽 서울 한국 그 평택 있는 기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저 항공모함, 저거는 중국 애들 겁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의 평택항 아세요? 평택항 만들었죠? 평택항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 거야. 평택하고 중국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이게 군사력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군이 평택의 험프리 쪽으로 보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군이 한국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중국과 제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 이 미군이 평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국 부경 함대, 중국에서 제일 큰 함대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거기서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인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걸 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 정세의 싸움인 거예요. 아까 도표된 대로 우리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힘의 축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신론이 아니잖아요. 유신론이잖아. 기독교를 믿는 종교니까. 자,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주당 및 좌파들이 국헌문란과 입법 독재로 국가 위기이지만 위기는 기회다. 다시요. 위기는 기회다. 다시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니까 중국을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제재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주저앉아요. 거지 나라가 돼요. 러시아도 주저앉았거든. 러시아는 레이건 대통령이 주저앉아서 강대국으로 뻗어나갈 때 미국이 힘쓰면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어디를 무너뜨려요? 중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국을 딱 무너뜨리게 되니까 북한이 어떻게 될까? 진짜 고통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남북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빠르면 내년이라는 거예요. 전혀 놀랬지를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고 저 종북 세력들과 친중 세력들이 자기 위기가 오니까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면 쥐도 물라고 대들어. 근데 우리는 이겨요. 자, 여기 보세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 동안 중국을 약화시켰고, 코로나를 거쳐서 더 약화되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중 세력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중국은 힘이 없어요. 중국몽 다 망했어요. 내가 낮에도 얘기했잖아. 중국망이라고. 중국은 꿈이 없어서 이제 다 망했어요. 중국은 망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휘청되면 북한도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잘 활용하여 자유복음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북한 들어가는 거고, 자유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시선을 우리가 보란 말이야. 국제정세 속에서 왜 저렇게 한국 갖고 중국이 부정선거도 해서 국회의원들을 가짜로 집어넣고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중국 홍콩을 공산화시킨 것과 똑같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깨우친 사람이 소리치고 욕지거리며 뛰쳐나온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다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때부터 싸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 욕하면 안 됩니다. 저런 분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나도 그래. 정광훈 목사 내 마음에도 안 들 때 많어.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눈에 나는 마음에 들까? 안 드는 것도 많지.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말이 많어. 그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세력들이 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업도 중국계 많이 들어왔고, 문재인 때 중국의 모든 태양열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없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도는 풍력으로 뭐 한다고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 CCTV 뭐 하는 거 없이 다 중국산이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뭐 배터리 전기 그 같은 거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경제를. 그랬는데 이게 친중으로 가는데 중국은 이미 끝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깨어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고맙다고 박수 한번 터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딱 했는데, 야,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일 깨어나지 못하는 게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이런 걸 좀 알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교인들이 좋겠냐고요.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좋지요. 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공모함이 지금 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수리를 다 해야 돼. 오래돼 가지고. 근데 이런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 게 한국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조선업에다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오면 경제도 살고, 이제 군함도 제조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해양을 지배하면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그거 만들 때 우리 것도 좀 같이 겹살이로 만들어서 같이 미국하고 협력하고 일본하고 협력해봐. 세계는 다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고,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수출 뭐 어마어마한 나라, G2 국가를 넘어서서 제일 강한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좀 장악하고 있는 거, 다음번에는 내가 홍콩이 공산화된 거를 지금 홍콩이 공산화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까지 왔다는 걸 PDF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가. 오늘은 국제정세 속에 이 대한민국이 중국 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애국 세력들, 광화문 세력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끌어내야 돼요. 다시 나오도록. 국민들이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쉴 수 없어요. 광화문으로 몰수히 나와서, 또 지금 이게 대통령 이게 탄핵된 거 이거 할 때까지 저 민주당은 해체해야 되고,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서 우리나라 선거부터 재선거 해야 되고,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에 좌경화되어 있는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 그 왕정정치로 있을 때 무식한 사람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를 다시 우리가 이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전교조에서 잘못 받았구나, 이것이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앞으로 2년 뒤에 하는데 1년 얼마 조금 더 남았는데 목사님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니까. 날들어 교육감 나가랴. 네, 하여튼 그거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깨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원 확보 해가지고 하여튼 이 교육을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후원자 돼요. 한 달에 10,000원씩은 다 할 수 있잖아. 그거 못하면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다 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딱 누굴 데리고 오면 회원 관리비 1,000원씩을 주려고 그래. 내가 회원 관리비. 그러면 내가 100명을 하면 10만 원이야. 10,000명을 하면 얼마인 줄 알아? 그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계속 내가 10,000명씩을 회원 관리해서 매달 들었잖아. 그러면 회원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준다니까. 내가 10,000명을 가입시키면 1,000명 가입시키면 얼마야? 100만 원이야. 매월 주는 거야.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 관리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자원적으로 해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분이 우리 전병태 총장님이세요. 지금 내가 후원회 회장이 되겠다고 그 나서 갖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이제 아주 스스로 본인이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막 법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단체 법인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 대한민국 살리는 엄청난 교육 사업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정성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애국 집회 계속 할 거니까, 은퇴해도 할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오늘 어때? 강의 어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소망 있죠? 네. 그러니까 저 내란 세력은 누구예요? 민주당하고 저 야당 세력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을 넘어서 반란 세력들이야, 반란. 그런데 오히려 압살롬 같은 인간들이 말이야, 다윗왕을 쫓아내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서 한미일 공조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간첩들, 이 빨갱이 같은 놈들을 다 빨리 우리가 척결시켜버려야 되죠. 반국가세. 대통령의 말은 틀렸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정도 나라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요. 우리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냈습니다.